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피치 못하게 휴강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1시 반까지 오전 수업을 할 거고요. 또 2시 반부터 5시 정도까지만 두 타임 정도만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합교 염원을 담아서 집중. 자, 오늘 진도는 어디부터죠? 무효와 취소예요? 맞겠죠? 못 믿어 이분들. 진도 어딘지 몰라요. 자, 무효와 취소 파트예요. 무효 취소는 무효에서 한 문제, 취소에서 한 문제. 어디가 나온지는 정해져 있지만 큰 논점은 세 군데다. 일단 무효에서는 유동적 무효. 작년에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확률이 더 커요. 유동적 무효, 판례 이론. 그다음에 취소에서는 누가 취소권자냐, 누구에게 취소할 것이냐, 언제까지 취소할 것이냐, 취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거기가 하이라이트고, 그다음에 암기가 하나 있어요. 추인, 각종 추인이 있어요. 추인. 추인 4가지가 있어요. 오늘 4가지 암기할 거예요. 딱 요 세 파트 핵심이다. 자, 교재를 어디를 피시냐면 그렇지만 넘기시면 129쪽 펴보세요. 129쪽에 보면 간단한 거지만 지나가다가 그 이번에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동그라미만 쳐놓으세요. 별표는 아니고 동그라미만 치세요.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우리 민법 이 137조에 보면요. 그걸 뭐라 부르냐? 일부 무효의 법리라 부르는 게 있어요. 법리. 일부무의 법리라 불러. 법리. 한자를 쓰면 법리라는 것은 일부무의 법이론. 법이론. 이거 줄임말이에요. 일부무의 법이론. 아주 굉장히 거창해요. 자, 우리 민법을 배울 때 일부자만 들어가면 어느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일부가 무효라면 또 법률 했는데 전부 취소가 아니라 일부만 취소가 있다면 또는 우리가 법률 했는데 전부가 불능이 아니라 일부만 불능하다면 예를 들면 법률 했는데 전부가 103조반이 아니라 일부만 103조 위반이라면 항상 우리 민법은 일부가 문제되면 원칙은 어떻게 하는데 원칙은 항상 전부를 일부가 무효라면 전부를 무효하고 일부가 취소하겠다면 전부를 취소하고 일부가 불능이라면 전부를 불능하는 것이고 일부가 103조반이라면 그 법률 전부를 103조반으로 보는 거예요. 일부가 문제되면 원칙은 어떻게 된다? 원칙은 전부를 한글이 들어가야 돼요. 전부를 무효하고 전부를 불능으로 하고 전부를 취소를 한다. 이거 원칙이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이 부분이 없었더라도 일부 취소 부분이 없었더라도 일부 불능이 없었더라도 일부 103 이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법률행위 하여서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뭘 수도 있다? 유의할 수도 있다. 일부의 법리라 불러요, 이걸요. 그런데 일부의 법리는 이 법정을 가만히 보면 일부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일부 불능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법률이 뭐뭐뭐 했으리라고 뭐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으리라고 실제 존재하는 의사예요? 가상적 의사예요? 가상적인 의사야. 원래 법조문에는 가상적인 말 쓰잖아요. 딱 단정적인 말 쓰는데 여기만은 뭐뭐뭐 했더라면 뭐뭐뭐 했으리라고. 즉 일부의 법리는 실제 존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가상적. 이 가상적 의사를 고려해서 전개되는 거예요. 요 단어 기억해 두세요. 또 하나 일부의 법리는 어느 법률행위가 뭐 계약을 맺었어요. 법률행위가 가분적이래요. 가분적. 나눠지는 가분적 법률행위일 때 나눌 수 있는 법률행위일 때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이 일부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지 법률행위가 불가분적 나눌 수가 없어.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야.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적 법률행위에는 이 일부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나오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부분 문제 풀 때 1번 문제 되면 전부를, 예외적 나머지가 유의할 수 있는데 가성대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또 모든 법령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법령에서만 이걸 적용하는 것이지 나눠질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얘기가 뭐냐면요. 어느 법령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나눠지지 않은 법령에는 이 법리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해했나 못했나 또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죠. 언뜻 보면 알 것 같은데. 자, 만약에 2층짜리 건물을 매매했어요. 자, 2층짜리 건물 한 채를 5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오늘 체결했는데, 그런데 이 2층 건물 매매 계약 체결한 하루 전날 여기 화재가 나서 전부가 다 소실된 것이 아니라 이 지붕이에요, 지붕 부분이 불타버렸어. 이게 이제 일부가 이제 불능이 돼버린 거예요. 지붕은 존재하지 않아요. 계약 체결 당시에 건물 매매했는데 이미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서 지붕은 존재치 않아요. 이게 일부 불능이에요. 전부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지금. 응? 그렇다면 이 건물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2층짜리 건물 매매했는데 1층, 2층 존재하는데 지붕 부분이 불이 나서 이미 소실됐어요. 이미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게 원시 불능이잖아요.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불능이잖아요. 그럼 이 건물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건물 매매 계약은 이 매매 계약은요. 협조 안 하는 거 봐, 이거 봐. 아유, 하여튼 너무 점잖아. 그냥 쉬는 시간에만 난리가 나. 쉬는 시간에 떠들고 수박 떠내고 수업 시간만 들으면 지지훈도 조용히 하지고요. 절대 대답 안 해. 틀릴까 봐. 그래요. 이 건물 매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이 건물의 전부가 무효이나 지붕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방 가지고도 이 건물을 매매해서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 계약을 유의할 수도 있다.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틀렸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건물 매매하는데 지붕 부분 따로, 2층 따로, 1층 따로, 안방 따로, 거실 따로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 하나로 이루어지는 계약인데 하나로 이루어진 계약에서 일부가 문제되면 항상 언제나 이 건물 매매는 전부가 무효되는 거지 지붕이 없었더라 나머지가 매매해서는 나머지가 유효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눠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로 이루어지는 법령이잖아요. 근데 어떤 데 적용되는 거냐? 대지 200평에 토지 200평에 건평 50평짜리를 토지 건물을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5억에 사업 팔기로 하자. 매매를 체결했어. 토지 건물 매매. 계약서 한 장을 쓴 거지. 그렇지만 토지 몇 평에 건평 몇 평. 토지 매매 계약을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계약은 둘로 토지 매매 계약 따로 건물 매매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총 5억에 사업 팔기로 하자. 근데 건물 매매 맺었는데 이미 건물에 화재가 나서 지붕이 모두 소실된 거야.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원칙은 전부를 물어봐서 모여드는 원칙이나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만이라도 매입 횟수가 인정될 때는 건물 매매 계약만 무효로 하고 남은 토지 매매 계약은 유효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나눠지는 법률행위잖아. 하나로 이루어지죠. 둘로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쓰는 거지. 건물 매매 계약 지붕 따로 뭐 안방 따로 뭐 거실 따로가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일부가 문제되면 언제나 전부가 되는 거고 이런 계약에서 문제되는 거야. 나눌 수 있는 법령에서 문제되는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다만 우리가 중요 민법 배울 때 단자식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어쩌다가 나오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부가 문제되면 전부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반대 일부 무효 법리의 반대 특례라는 게 있어. 반대 특례 뭐냐면요.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 해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약관개혁에서 약관의 일부 조항이 그 내용이 불공정해서 약관 일부가 무효돼 버리면 약관의 일부가 무효돼 버리면 이 약관개혁은 어떻게 된 거죠? 자,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보험 약관이 50개 조항이야. 그중에서 48개는 문제 없는데 2개 조항이 그 내용이 불공정해서 그게 무효 판정을 받아버렸어. 약관 일부에 무효화돼 버렸어. 무효돼 버리면 이 약관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약관계약은 원칙은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고 나머지 48개 부분 유효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 무효인 조항이 이 보험계약의 핵심 조항이야. 그 두 개 중에 무효돼 버리면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돼. 그때만은 예외적으로 전부 이 약관계약은 전부를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무효 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와서는요. 서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부 특례 불러 약관, 특례 약관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 거. 여기 하나 특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약의 해제가 이 특례예요. 법정해제 사유 있잖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계약을 해제할 법정해제 사유 있잖아요. 근데 전부가 지체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일부만을 지체했어. 계약을 맺었는데 전부가 계약이 불능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불능해. 그럼 그 계약 어떻게 된 거냐? 그 일부 지체한 부분만 해제하고 일부 불능한 부분 해제하고 나머지는 해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지체 부분 때문에 일부 불능 때문에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될 때만 전부를 해제하라. 또 일부 법리가 여기서 가서 뒤집어지고 있죠. 해제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일부 법리를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 이거 뒤집어야 되는 것은 약관 해제. 이거 단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관 계약 해제는 반대로 뒤집는다. 약관 해제. 반응이 없어. 그래요. 어디 적으세요. 간단하게. 자, 넘기시면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법률관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 교재 보면 130페이지부터 132쪽까지인데 사실은 줄줄줄줄 몇 번이건 읽어보셔야 되는데 작은 글씨를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큰 글씨, 그 제목 쭉쭉 밑줄 가면서 물론 이것을 간단히 정리한 것은 어디에 있냐 133쪽에 있어요. 다 그렇지만 제가 올해 꼽는 별표 3개 친 부분이 있다 다시 한번 복습할 거예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와 비교되는 용어에는 뭐가 있죠? 확정적 무효. 그럼 우리가 멤버 배울 때 그냥 무효 그래서 무효. 그냥 무효 그러면 뭐의 줄임말이에요? 요 말이 좀 생략된 말이야. 그냥 무효 그러면 확정적 무효의 줄임말이에요. 유동적 무효는 반드시 유동적인 말을 붙여줬을 때만 그 말 쓰는 거지. 그냥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동적 무효란 말뜻은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자, 유동적 무효라는 말뜻이 뭐죠? 어느 법률행위가 어느 계약이 아직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굳이 말로 쓰자면 아직은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어떤 상태? 미정인 상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로 불러요. 근데 우리는 판례가 말한 유동적 무효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이루어진 토지 거래 행위는 우리가 뭐 거래 행위라고 했으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매매건 교환이건 증여건 거래 행위는 뭐가 받기 전까지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물론 이 단어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유동적 무효가 또 하나 있죠.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뭐가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무건대리 거래, 무건대리는 확정적 무효는 아니야.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거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비로소 무효되는 거지. 아직은 유효인지 문제가 미정인 상태가 정확히요. 그래서 무건대리도 후에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비로소 무효되기 때문에 무건대리 상태도 유동적 무효 상태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허가 났어요. 무건대리를 나중에 본인이 추인했어요. 그러면 그 유동적 무효 허가 나면 본인이 추인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해지는데 어떻게 유효해져요? 소급적으로. 이 소급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4월 5일 날 맺은 토지 매매 계약도 4월 15일 허가 떨어지면 언제부터? 4월 5일부터. 4월 5일 날 한 무건대리도 4월 15일 날 본인이 추인하면 언제부터? 추인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4월 5일부터. 둘 다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요. 자, 유동적 상태 전 판례들도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야죠. 몇 번을 연습하는 거야. 자, 판례에 따르면 유동적 상태에서는 당사자끼리
자, 당사자니까 뭘 상상하자. 토지 매도인과 토지 매수인, 토지 매도 매수인, 당사자끼리 채권적 효력도 아직은 발생치 않고 유동인과수도 허가받기 전까지는 당사자끼리 물권적 효력도 아직은 발생치 않는다.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채권적이다. 뭐가 채권적이죠? 채권적 그러면 뭘 상상하자. 우리 둘끼리만 주장하는 건 채권적. 이 세상 모든 사람에 충할 수 있는 것은 물권적. 토지 매도와 매수는 둘끼리도 효력이 없다는 거. 둘끼리 삼자한테 효력이 없는 당연하고요. 발생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받기 전에 만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서 채무 불이행. 뭘 갖고 채무 불이행이라 불러요? 우리가 총계와 민법 문제, 뭐 기출 문제, 어떤 문제 풀어보면 무슨 단어가 안 나와요? 계약 위반. 결면에서 계약 위반해요. 근데 시험 문제 풀 때 어디도 계약 위반이라는 말은 안 써. 계약 위반하는 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 채무 불이행. 허가 지역에 계약 맺었는데 매수인 약속한 날짜 중도금을 안 치러요. 계약 위반이라면 채무 불이행이라면 이 채무불이행이 됐다고 해서 빨리 이행해달라라는 이행 청구권이 인정된다? 인정이 안 된다? 인정이 안 된다. 또 채무를 원인으로 해제한다. 너 언제까지 중도 안 치르면 이 계약 해제해버린다. 채무를 원인으로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이런 해제를 무슨 해제라 부르는 거예요?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상대가 계약 맺었는데 계약을 위반해요. 채무 불이행이야. 그래 계약 해제.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약정 해제는 계약금 포기는 해제잖아요. 법정 해제권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채무 불이행에서 법정 해제권이 발생치 않는다. 해제할 수 없다. 채무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발생치 않는다? 발생치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없어. 그러면 허가지에서 계약 썼어. 계약금 치르고 왔어. 응? 허가를 이제 신청 중이다 칩시다. 또는 허가는 안 났어. 그러니까 허가지역에서 허가 나기 전까지 그 계약서는 판례에 따르면 무슨 의미밖에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도덕적 의미밖에 없어. 뭘 이행하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행을 요구할 수가 있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이 세 가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동적인 상태에서도 무슨 해제는 이게 이제 법정 해제라는 거 계약 위반 원인은 약정 해제는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우리 약정 해제 그럼 뭘 생각하죠?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약금 해제. 매수인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받은 사람 매도인은 배액만 상환하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계약금의 해약금 해제만은 인정된다. 이거 법정 해제란 말 없지만 인정되는데 허가적에서 약정 해제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쌍방 모두 이행에 똑같이 가요. 이행에 뭐가 전까지? 착수하기 전까지. 허가지역에서도요. 이미 중도금 치렀어요. 이미 중도금 치러버리면 허가지역에서도 계약은 포기한다고 배약성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가는 거 중도금 치러 전까지만 가능한 거야. 그런데 허가지역에서 허가 난 것은 허가 났어요. 허가 난 것은 이행의 착수다.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허가지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허가 신청 허가 났어. 허가 난 그 다음날 갑자기 매도인이 마음 변한 거야. 배액을 상하면서 남의 매계약 해제한다. 허가까지 받아놓고 나서 허가 났는데 매수인이 갑자기 연락 오더니 그 다음날 나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한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허가 났더라도 아직은 계약금 외에는 한 푼 넘어간 게 없어. 중동 같은 치른 적이 없어요. 그럼 허가 난 그 다음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허가 안 났더라도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이행 판결. 이 사람이 허가적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한 날짜 이행을 안 해. 중도금을 얻게 됐어. 잔금을 치르게 됐어. 잔금을 안 치르는 거야. 근데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뭐 계약금 몰수하고 뭐 끝내고 이러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든 이 계약을 이행시키고 싶어. 소송을 냈어요. 판사님, 이 계약대로
매수인은 이 계약대로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구합니다. 이 계약만 대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하라. 이행 판결 나왔어. 판결 난 그 다음날 매수인이 계약금만 포기하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마디로 허가지역에서 허가 난 것은 이행 판결 난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다.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중도금 치르지 않았다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대행만 산하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세 번째 허가지역에서도 쌍방간에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쌍방간에 발생합니다. 토지를 허가 신청은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허가 신청은 오늘 아주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어. 그냥 오늘은 딱 자꾸 닫았어. 오늘 절대 말하면 안 돼. 누가 그랬나 봐. 오늘 수업시간 대답하거나 아주 죽여버릴 거야. 아주 그냥. 대답하면 절대 안 돼. 아주. 선생 아주 열받아 죽으라고 중간에. 답답해 죽으라고. 허가 신청은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야. 혼자 가서 허가 신청 못해. 매도 매수인이 같이 해줘야 돼요. 공동 신청이야. 왜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매도인이 협력치 않아요. 허가 지역에서 매매계약 맺은 다음에 허가 신청하려면 뭐 매도인이 뭐 서류도 떼어줘야 되고 매수인도 서류를 떼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협조해야 돼. 협력치 않아. 협력치 않으니까 허가 신청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야. 협력치 않는다면 이 협력 의무를 첫째 판결로 허가 신청은 판결로 협력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 강제할 수 없다. 강제할 수 있다. 소송 내는 거예요. 매도인은 허가 신청 협력 판결을 구합니다. 협력하라. 판결 나왔어. 판결 나왔는데도 서로를 안 떼어줘. 협력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판결문 갖고 와서 나 혼자 단독 신청하는 거죠. 한국 등기법 배울 때 공동 신청하는 거에서 상대가 응하지 않아서 판결 받으면 판결문 갖고 와서 나 혼자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판결로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허가 신청 협력 의무는 하지만 협력치 않는다고 해서 계약의 해제권은 발생한다, 발생치 않는다, 발생치 않는다. 그렇지만 협력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이거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내가 가르치는 최우수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평타 5점반이 최우수반이에요. 근데 이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 몇 반 가르치냐고요? 한 반 가르쳐. 한 반. 한 반. 방송 강의 하나랑 이거 딱 이틀 만에 이제요. 예전에 많이 했어, 작년까지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쨌든 최우수반이잖아요. 청구는 가능하다. 자, 허가지역에서 채무불이행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허가신청 협력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판례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뭐 이게 기억의 문제지 이게 문제 아니니까요. 네 번째는 다음 같은 경우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이제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확정적 무효의 반대말이 또 뭐예요? 다음 같은 확정적으로, 이거 확정적 무효,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이거 단어 좀 조심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확정적 무효. 다음 같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확정 유효는 뭐야? 허가지역에서. 허가 신청 중에 허가지역이 뭐 되면 해제돼버리고 다시 재지정이 되지 않아버리면 허가지역 풀려버리면 이제는 허가받지 않아도 그 매매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다?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 거다. 단어를 깜빡할 수가 있어. 단어. 허가지역이 풀려버리면 허가 안 받아도 확정 유효한 거죠. 다음 같은 확정 무효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잘 나와요, 의외로. 네 가지인데, 첫째, 처음부터 쌍방이 허가지역에 처음부터 허가를 뭐 할 목적? 허가를 회피하거나 잠탈할 목적이 이루어진 토지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뭐다? 이것은 확정적 무효예요. 잘했어요. 이거 확정적 무효인데 그럼 여기 구체적 사례가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허가지역에 있는 농지 2,000평을 매입하는데 나 매수인이야. 어차피 나는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2,000평 허가지역에서 허가신청 허가 안 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가 날 수 있는 동네 사람 이름을 빌려서 낼 수 있는 허가 지역에서 자기가 허가 신청을 허가 안 날 것 같으니까 허가 가능한 동네 사람 이름을 빌려서 허가 받기로 해서 처음부터. 이게 뭐예요? 이게 확정 정보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 사례 나면 그게 나와요. 응? 허가 가능한 동네 사람 이름을 빌려서 허가를 받게 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거야. 이거는 처음부터 허가를 회피할 목적을 진. 이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다? 확정적 무효다. 또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허가 안 났어요. 허가 신청했는데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확정적 무효가 돼요. 아니 왜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확정적 무효예요? 허가 안 났어. 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야? 허가 지역에 있는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 신청하거나 하다못해 가등기 신청할 때도 지상권 설정 등기 할 때도 다 허가증이 첨부돼야 돼. 허가증 첨부가 안 되면 등기를 안 받아줘, 등기소에서.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허가증 첨부할 일이 없잖아요. 등기 낼 일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 매매가 뭐가 된다는 점? 확정적 무효된다. 그런데 이 불허가 처분이 확정적 무효 맞아요. 근데 괜히 뭐가 붙어 또 문장이. 다만 불허가 처분된 원인이 그 원인이 절차가 미비되어서 서류가 첨부 서류 어떤 서류가 미비되어서 그래서 허가가 안 났어. 절차 위반, 서류 미비로. 이거는 확정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그 유동적 무효 상태죠. 왜? 다시 서로 보완해서 절차 보완해서 신청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불허가 처분 그러면 확정적 무효. 그런데 굳이 그 원인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유동적 무효 상태다. 시험 지문을 놓고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단어를 놓고 보려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쌍방 합의하에 허가 신청을 안 하기로 합의를 해줘버려. 이제는 뭐다? 확정적 무효다. 왜? 허가증 첨부할 일이 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이거 잘 나와 은근히. 허가 지역에서 토지가 허가 지역에서 정지조건부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정지조건부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조건이 불성취하는 것으로 또는 조건이 뭐한 것으로 불능한 것으로 판명나버리면 불가한 걸 판명나버리면 앞서 따서 뭐가 되죠? 불정무. 이제는 확정적 무효다. 이 확정적 무효됐을 때 비로소 뭐가 가능하다.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비로소 이때가 가능한 거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반환 청구도 안 되는 거야. 부당반환 청구 뭐야? 이미 치렀던 계약금 중도금 반환도 언제 요구할 수 있다? 확정적 무효됐을 때 요구하는 거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미 치른 계약금 중도금 반환도 요구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요거. 그런 다음에 교재에는 몇 가지 주의할 것들 체크할 거예요. 괜히 이게 지문만 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뭘 체크할 것이냐. 130페이지에 여러분들 그 제목 다 밑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 130페이지에 보면 6번 동그라미 별표 6번 유명한 문장이죠. 6번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동적 6번 얘기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무효 취소 주장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토지 매매를 체결했는데 가장매매 통정을 표시해요. 착오로 맺은 계약에 이 사람이 지금 1000제곱미터를 1000평이라 생각하고 돈을 찍은 거야. 허가적인 토지를 매매했는데 사기강박 때 맺은 계약이야. 그럼 내가 통정을 표시, 가장매매, 착오로 맺은 계약, 사기강박 뭐예요? 무효? 취소를 존재하면 허가 신청 전이라도 유동적 상태에서도 그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어떤 실익이 있기 때문에. 원래 취소라는 건 뭐가 취소야? 취소는요. 일단 유예지 취소하는 건데 유동적 상태 유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취소를 받아줘라 받아주지 말아라. 받아주라는 거야. 이유는요. 그래야지만이 허가 신청에 협력과 의미를 면하고 조속히 무효를 만들 부당반환 청구가 되는 건지 이게 안 된다 그러면요. 사기강박단 매진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진 허가제 매진 토지 매매 또 허가 신청 다 협조 허가 신청 난 다음에 저기요 사기강박입니다. 취소입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인 상태에서 107조 비진이 100월 통정, 100월 착오, 100 사기항목에 있었다. 모욕죄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해서 허가 신청 협력권을 면하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죠. 그 얘기 잘 나오는 신문이고 그런 다음에 131쪽에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제목 정도는 다 설명드린 거야 이미. 거기 보면 131페이지 동그래 5번 또 체크 특별히 대금지 국가 동시행관계가 부정된다. 허가 지역에서 매도인이 허가 신청에 협력해 주는 거와 토지 매수인이 대금, 중금창을 치르는 것은 서로 동시행관계다? 동생이 아니다. 동생이 아니다. 뭐라 배웠어요? 허가 신청이 무조건 선행이다. 매도인은 무조건 허가 신청 협조해 줘야지. 아, 중금씨가 허가 신청 못 해줘. 라고 취할 권리 없다. 매도인 허가 신청 협력하는 것이 무조건 선행이다. 6번 체크. 읽으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무것도 아니야. 맨 마지막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거 보면 맨 마지막 6번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을을 대의하여 밑줄 가져와서 대의하여 맨 마지막에 허가 신청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가 허가 신청도 자 여기서 적는 거예요. 토지가 허가 신청도 채권자 대의권의 대상이 된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채권자 대신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토지 매수할 때 돈 받은 게 많은 사람이야. 뭐 재산이 있어야지 뭐 압류, 가압류를 잡죠. 근데 우연치 않게 허가지역 내 토지에서 얘가 토지를 증여받아서 또는 교환해서 매매해서 이제 허가만 받으면 허가증만 첨부하면 등을 낼 수 있는데 허가만 나서 등기를 하면 내가 압류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얘가 눈치채고 허가 신청을 안 하네? 쫓아가서 나 매수인의 채권자인데 내가 대신해서 허가 신청 대신할 테니까 매도인 씨 협조해서 허가 신청해달라. 라고 매수인의 채권자가 토지 매수를 대신해서 허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산을 확보해놓고 압류를 잡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결론 말을 줄이자. 토지 허가 신청도 채권자 대신해서 대의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 오케이. 다 봤어요. 나머지 다 봤어. 볼 것도 없어 이제는요. 그 뒤에 뭐 괜히 교과가 길기만 해. 나는 반댈세. 뭘 반대요? 넘겨보세요. 130면 확정적 모여서 한 페이지. 근데 결론은 이 얘기야. 사람들이 너무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좋아할 것 같지? 안 좋아해. 읽다가 스토리 잃어버려. 확정적 모여면 딱 네 가지다. 확정적 모여 됐을 때 비로소 뭘 한다? 부담반 청구가 그때 가능한 거지. 유동적 상태는 부담반 청구도 안 된다. 여기 한 문제 결정 났어요. 거의 지금. 네. 정리에 특히나 안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민법을 배우는 이유는 중개업 볼 때 그 중개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자는 거야. 그런데 토지 허가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서도 중개사법에서도 공법에서도 세원도 다 중요해. 왜? 허가적이 워낙 많잖아. 허가적인 토지 중개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가르치는 각도는 다르지만 여기 제일 중요하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 넘기시면 136쪽에 모형의 추인 거기다 별표를 이제 하나 치세요. 완전 모형의 추인 136쪽이야. 별표 치셔야 돼. 모형의 추인 이거 체크하시고 일단 체크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를 체크할 것이냐 한 번에 보려고 그래요. 142쪽에 치살생의 추인, 치수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거기다가 체크하시고 모형의 추인, 치생의 추인 줄여서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법정 추인 몇 군데가 있냐 추인 얘기가 세 군데 있어. 그런데 우리 이미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나요? 무건들의 추인. 추인 네 가지를 비교해 봐야 돼. 왜? 법률 용어 묻는 거지. 이건 무슨 뭐 논리 묻거나 가불병 사례 묻거나 판례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용어들이 헷갈려요. 자, 우리 증거민법 배울 때 추인한다는 말은 네 군데 나와요. 어디나 봅시다. 첫째, 추인에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펴놓고 필기하세요. 아무데나 펴놓고 여기가 좋네. 참 내가 이렇게 친절해. 거기 142쪽 같은데 그거 백지가 넓으네. 여기서 적는 거예요. 142쪽에 묵건대리의 추인. 묵건대리의 추인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무효행위에 이 무효행위에 추인이라는 용어가 있고 무효행위 추인
이번에는 치수행의 추인. 치수행의 추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치수행의 추인, 뭐가 치수행의 추인이냐 부르는 거예요? 나 취소하지 않겠다. 나 사기강박한테 맺은 게야? 나 취소 안 한다, 그거. 취소 안 하겠다. 취소권자가 나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를 포기하는 거. 우리 미성년자 아들이 도매 동의도 안 받고 자전거 한 대 팔아먹은 거 부모가 쫓아와서 그거 추인한다.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 취소행의 추인이라 불러. 취소행의 추인. 또 하나 뭐가 있다? 법정 추인. 법정 추인. 추인 네 가지가 있어요. 응? 그러면 우리 한번 모의고사 문제를 풀거나 각종 여러 가지 기출문제 풀면 반드시 40문제 중에서 추인한다면 반드시 만나. 추인한다. 마음에 잘 안 들어오죠. 잘 안 쓰는 용어니까. 근데 한자를 쓰면 추인한다. 내가 추가로 내가 인정하겠다. 내가 인정하겠다. 그 무효. 내 무효 아닌 걸 인정할게. 그 대리권도 없는 애가 내 이름으로 계약 맺은 거 본인 쫓아가서 내가 인정할게. 내가 그 계약 인정할게. 추인한다. 내가 인정해줄게. 이게 추인한다는 건데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추인한다만이 나왔어. 단어가. 추인한다만이 나오면 아 머리 아파 죽겠네. 추인. 그럼 어딜 봐야 돼요? 아, 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무슨 추인인데 이거를 항상 눈여겨봐야지. 추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무슨 추인을 묻는 건데? 문건대의 추인을 묻는 건지 무효행 추인을 묻는 건지 치생 추인을 묻는 건지 법정 추인을 묻는 건지 이거 앞에 문장을 구분하셔야죠. 추인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외우셔야 돼. 모든 추인은 추인 네 가지예요. 추인은 추인 시기에 추인한 시기에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추인한다는 시기에 제한이 있다. 아무 때나 추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추인은 추인한 시기에 제한이 있어. 시기에 제한이. 그래서 항상 뭐뭐한 후에 했을 것. 후회해야 돼. 묵건대 이뤄진 후에, 무효 확정된 후에, 차고 사경을 벗어난 후에, 미성년 자신은요, 얘가 원래 만 19세가 성년이 되는데, 얘가 자전거 한 대 팔아먹은 날이 만 18세 11개월 20일이었어. 열흘이 모자라 성년이 안 된 거야. 자꾸 팔아먹었어. 그러더니, 한 20일, 한 열흘 뒤에 오더니, 한 보름 뒤에 오더니 아저씨, 제가 보름 전 미성년자, 이제는 성년이 됐습니다. 내 보름 전에 미성년 때 그 자기 판명이 그거 추인합니다. 미성년자 자신도 이제는 미성을 벗어나면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사기강박을 벗어난 후에, 치소원이 종료한 후에, 뭐만 후에. 후회해야지 추인이야. 그렇다면요, 전에 했다면, 벗어나기 전에 아직 사기강박당한 상태에서 이거 취소하지 않겠다. 미성년자 성년이 되기 전에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제 판매한 거 오늘 추인합니다. 전에 하는 것은 추인의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뭐뭐한 후에, 벗어난 후에, 종료한 후에 해야지 추인이야. 이 시기에 제한이 있네. 단 예외가 한 명 있어요. 외우셔야 되는 거야. 단 법정 대리인만은,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만은 추인 시기에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그러면 미성년자 부모는 아직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누구만의 시기에 제한이 없다? 법정 대리인. 나머지들은 다 추인하는 시기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뭐만 후에, 종료한 후에, 벗어난 후에, 성년이 된 후에, 사경을 벗어난 후에. 후에야지 추인이에요. 두 번째, 이거 조심하시고. 추인은 알고 해야 돼, 알고. 알고 해야지 추인이에요. 뭘 알고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묵건대리물, 이것이 무효임을, 이 법률행위가, 이것이 취사 법률행위 본인이 알고도 추인한다. 알고 해야지 추인이 되는 거야, 알고 해야지. 뒤집으면요, 묵건대리물, 무효임을, 취사 법률행위 모르고 했다. 모르고 하면 추인이 아니야. 알고도 추인했을 거, 알고 했을 거. 그런데 추인 중에서 법정 추인만은 알던, 모르던, 이것은 관계 없다. 알던 모르던 관계 없다. 그러면 이따 보겠지만 법정 추인은 내가 이런 6가지 행동이 있어. 이런 6가지 행동을
상대방 하거나 받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 추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 본인이 모르면서 했어. 모르고 한 것도 법정 추인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추인은요. 법정 추인 나머지 추인은 알고 해야 돼. 응? 모르고 하면서 추인이 아니에요. 외우셔야 돼. 하지만 뭐만은 법정 추인만은 모르고 한 것도 법정 추인이다. 요거. 아 이건 무슨 논리 아니야 그냥 문제 풀어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야.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묵건들이도 대리가 없는 묵건들이도 본인이 알고서 추인하면 묵건들 본인이 추인하면 이제는 추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묵건들이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추인한 날로부터. 맞아요? 틀려요? 묵건들이는 본인의 효력이 없으나 본인이 알고서 추인하면 뭐가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이제는 추인한 날로부터 본인의 효력이 발생해요. 추인한 날로부터. 맞아요? 클라요? 클라. 얼마 숱한 분들이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왜 틀렸어요? 묵건의 추인은 뭐가 있어? 소급표가 있잖아. 3월 1일 날 이뤄진 묵건들이도 3월 15일 날 추인하면 언제부터? 3월 1일부터지. 추인한 날로 3월 15일부터가 아니잖아요. 추인한 날로부터 그럼 틀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묵건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또는 소급적으로 묵건 대리시부터 그래야지. 추인한 날로부터. 그럼 큰일 나잖아. 즉 묵건의 추인은 뭐가 있다? 원칙이 소급표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그런데 남의 추인이요. 무행의 추인, 치생의 추인, 법정 추인에 소급했단 말을 안 쓰는 거야. 아, 추인 4가지 중에서 소급표가 있는 추인은 뭐만 소급표가 있다? 묵건의 추인만 소급표가 있는 거야. 자, 우리 139조에 이제 무행 추인 보려고 해요. 자, 요거 볼게요. 우리 민법 139조에 무효인 법률행위도 알고서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새로운 법률에 본다돼 있어요. 그 무효인 추인이라 불러. 그런데 이 무효인 추인은 어디서 인정하는 거냐?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에서만 이 무효인 추인한 말이 있는 것이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첩계약, 도박계약, 폭행이, 강력 위반 추인한다 유예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만 인정된다?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 무효에서 인정되는 건데 비진입 표시의 무효도 가장 통접의 무효도 이것이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하면 상대적 무효에서 무효를 알고서 본인이 알고서 추인한다.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했어. 추인하면 이제는 무효행위도 알고서 추인하면 이제는 무효가 유효하다. 유효해진다. 무효가 유효해진다.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여기서 상대적 무효에서 이 가장매매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하면 이제는 무효가 유효하다. 유효해진다.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숱한 분들이 눈물을 뿌렸을까? 틀렸어요.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지.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말 없어요. 무효행위를 추인했다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무효는 뭐다?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지. 민법에서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말은 없어. 그럼 뭐냐? 뭐 알고 추인하면 옛날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인한 이날부터 새로운 매매, 새로운 법령을 본다는 거지. 옛날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구나.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추인한 오늘부터 새로운 매매를 보겠다. 새로운 범위가 된다. 옛날 가장 매매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다. 조심하셔야겠죠? 또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요 지문 너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이렇게 지금 여기 까다로워요. 난 어려우면 죄송하더라. 근데 인간들이 꼭 단나심을 내일으켜.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이제는 여기 지울게요.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이제는 추인한 날로부터 추인한 날로부터 추인한 오늘부터 새로운 범위입니다. 추인한 날로부터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에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붙는지 조심하셔야 돼. 무효인 법률행위를
알고 취인하면 취인한 오늘부터, 취인한 오늘부터 새로운 오늘 비가 올라나 봐요. 날이 습기가 많으면 분필이 잘 부러져. 난 다 알아. 할머니들이 뭐 쑤시네. 그러면 비가 올래나? 비 와요. 선생님들 칠판이 분필이 뚝 떨어지면 오늘 비가 오겠다. 다 알아요. 잘 부러져요. 습기가 많은 날은. 취인한 오늘부터, 취인한 날로부터 무용일 취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기강박단 의사표시도 미성년자 판매한 자전거 매매한 것도 법정대에 쫓아서 추인한다. 나 사기강박단 의사표시 취소 안 하겠다. 나 취소행위를 추인한 날로부터 어떻게 된가? 취소를 추인하면 이제는 뭐 된다? 확정적으로 취소행위를 추인하면 이제는 그 법률이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꼬릿말. 아니, 왜 취소를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 겁니까? 취소와 추인은 번복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사기강박단 것도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거래한 것도 쫓아 추인한다 하면 추인하면 다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어. 또 한 번 취소하면요. 다시는 추인할 수 없어. 취소와 추인은 취소행위 취소와 추인은 번복할 수 없어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사기강박 당한 것도 사기강박을 벗어난 후에 사기강박 당한 사람이 그거 추인한다. 그럼 다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그런데 뭘 가장 잘 속여요? 한번 속여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위도 물론 상대항목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알고서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날부터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맞아 틀려요? 틀렸잖아요. 확정적으로 유효한 건 뭐예요? 그건 취소행위 추인이잖아. 그럼 꼬릿말을 맞춰야지. 무효인 법률행위도 알고 추인하면 꼬릿말이 어떻게 끝나야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사기강박단 맺은 계약도 추인한다. 그거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행위 추인하면 어떻게 된 거야?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이 꼬리말 맞춰야지. 막 정신을 읽다 보면요. 취소할 법률행위도 취소권자 추인하면 이제는 새로운 법률을 본다. 그건 무효행위 추인이야. 무효인 법률행위도 알고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그건 취소행위 추인이야. 이거 써놓고 이거 갖다 붙여버리고 꼬리말 이거 갖다 붙여버리고 이거 써놓고 이거 갖다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다 속이는 거죠? 꼬리말 맞추자.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뭐라고요? 새로운 법률을 본다. 취소행위를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하다. 이거 바꾸면 안 된다. 얼마 숱한 분들이 눈물을 뿌렸을까? 맨날 추인하면 나면 그 말이야 맨날. 어떤 데는 맞아. 컨디션 좋을 때는 어떤 데는 틀려. 나는 다 똑같은 거니까. 꼬리말 맞춰야 돼요. 그런 다음에 법정 추인이 의외로 작년에 나왔는데 법정 추인은 좀 요즘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그 의미 정도 아시면 돼요. 법정 추인한 말이 어딨냐? 교재 먼저 보세요. 143쪽에 있는데 법정 추인이란 취소권자가 자기 입으로 내 입으로 이거 나 취소하지 않겠다. 이거 추인한다라고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음 같은 행동이 있어버리면 법률 내가 취소권자 입으로 추인한다 말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추인한 거로 되기 때문에 다시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네가 네 입으로 추인한다 말하지 않아도 취소권자 네가 사기강박당한 네가 다음은 6가지 행동을 한다는 것. 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 행동 속에는 나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한다는 네 마음이 포함된 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 추인한 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법정 추인은 누구를 보호하려 만든 제도예요? 취소권자 보호하려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취소권자 거래한 거래 상대방. 이게 상대방 보호하려 만든 제도야. 취소권자가 뻔뻔스럽게 이런 행동을 잔금도 다 받고 중금 다 받고 나서 취소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 보호하는 제도인데 사람의 의사표시는 입으로 얘기하는 것만 의사표시예요?
명시도 의사표시냐, 묵시도 의사표시야. 또 산 의사표시는요. 명시, 묵시. 또 하나는 포함적. 포함적 의사표시라는 게 이것도 의사표시야. 내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포함적 의사표시가 뭐냐? 이 법정추의 이론적 근거가 이거예요. 너 행동 속에 네 행동 속에 네 마음이 포함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네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네가 상대방과 치도권자 네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네 마음이 포함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때문에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이제 법정추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함적 의사표시란 말이 뭐냐면요, 나 일정 행동 속에 내 마음이 포함되는 걸 볼 수밖에 없는 의사표시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법정춘이 있고, 여러분들 이런 제도가 뭐냐? 법정갱신제도가 이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전, 2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냥 가자. 말 없이 재계약 들어가자. 라는 네 마음이 포함된 걸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법정갱신 들어가는 거. 다시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래서 법정갱신, 법정추인. 근데 이론적 바탕이 뭐냐 그러면 포함적 의사표시. 이게 그래서 인정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네가 아무런 말 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계약내용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전과 동일한 조건을 말 없이 가자는 네 마음이 포함된 걸 볼 수밖에 없다. 법정갱신, 법정추인의 이론적 바탕이 뭐라고요? 포함적 의사표시. 그런데 언제 했느냐? 뭐만 후에. 이제는 사기 강박을 벗어난 후에. 다만 이런 6가지 행동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야. 이 6가지 행동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법정추인에 대해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던 모르던 관계없다. 그러니까 모르고 한 것도 법정추인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모르고 한 것도요. 나머지 추인들은요, 아까 봤는 이 추인들은 다 뭐든지 알고 해야지 추인이야. 모르면 추인이 아니야. 법정 추인만은 알던 모르던 관계없다. 그 6가지 행동에 뭐가 있는다고 그래요? 이제 사기 양발 벗어난 후에 앞자 따서 전, 이, 경, 담, 치라고 읽어도 됐고요. 양이라고 읽어도 돼요. 담, 양, 양강, 양도. 응? 담치, 강. 응?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의 제공, 취소할 권리를 취득한 권리, 양도, 강제, 집행. 이 6가지 행동을 이제는 사경을 벗어난 다음에 상대하거나 받으면 받는 행동 속에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네 마음이 포함되어 보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앞서 전, 이, 경, 담, 치, 강. 이 중에서 두 번째 있는 이행의 청구. 이행에 달라. 빨리 중도금을 치러달라. 잔금을 치러달라. 이행의 청구. 취소할 권리 취득한 권리를 남한테 양도란 말이다. 양도하는 거. 응? 양도. 요 2가지. 노란 거 친 거 요 2가지는 오로지 누구 했을 때만 법정추인이다. 요 2가지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는 법정추인이 되지만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권자 상대 양도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될 수가 없다. 이 2가지만은 누구 했을 때만 법정추인이다. 취소권자가 양도하고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한 법정추인이지. 상대방이 하는 건 법정추인이 될 수가 없다. 그냥 암기하시는 거야. 물론 내가 다 예를 들어가면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 갖고 20분, 30분까지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이 정도예요. 이행의 청구와 양도는 누가 했을 때?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양도하고 상대방의 이행 청구, 법정추인이 아니다. 그럼 나머지 4가지는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경계계약, 담보의 제공, 강제 집행은 이 4가지는요. 이 네 가지는 취소권자가 하거나 받거나 해도 법정추인이고 상대방이 하는 걸 취소권자가 하거나 받거나 쌍방모두 누가 하든 다 쌍방모두 법정추인이에요. 쌍방모두 누가 하든 쌍방모두. 하지만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권리 취득한 권리의 전부 일부 양도는 오로지 취소권자 양도하고 취소권자 청구한 법정추인. 상대방 법정추인이 아니다. 법정추인이 돼버리면 다시는 취소할 수 없는 거고 법정추인이 아니라는 건요. 법정추인이 아니라는 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요거 잘 이해가 안 돼서 살짝 익혀주세요. 올해는 나올 확률은 드물다 봐요. 제가 올해는 단다시 문제 의외로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올해는 좀 드물다 봐요. 그래서 그 정도.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그 네 가지는 이건 무조건 암기하는 거예요. 이제 딱 적어놓고 몇 번 눈에 익혀주세요. 암기라기보다도. 그 다음에 138쪽에 139쪽에 취소권자. 자, 여기부터 10분 쉬었다가 한번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고 사례 문제 하나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하고 조건 기하로 갑시다. 자, 10분 쉬었다 하죠.